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제목이 핑계가 Y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핑계가 Y로 바뀌는 순간.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그림들을 좀 찾아봤는데, 영어로는 이제 핑계가 excuse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핑계하고 검색을 구글에 했더니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온 게 김건모의 핑계예요. 김건모의 핑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신세대신데, 제가 막 대학 졸업할 그 시점에 직장 들어갈 때 그때 우리 막 신입사원 때 MT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김건모의 핑계. 또 재밌는 거 있어요. 보세요. 핑크빛 닭 핑계. 그래서 이런 닭이 있는지 염색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핑크빛 닭을 핑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하고 말을 나가지고 핑계 대지 마 이렇게 했더라고요. 재밌죠? 핑계 대지 말자, 핑계 대지 말자.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핑계를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보니까 한번 보세요. 내키지 아니하는 사태를 피하거나 사실을 감추려고 방패막이가 되는 다른 일을 내세운다. 내키지 아니하는 사태를 피한다는 얘기는 미래의 일을 내가 이제 안 하려고 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을 감추려고,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방패막이가 되는 다른 일을 내세우는 걸 핑계라고 한다. 또 잘못한 일에 대하여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구차한 변명, 이렇게 핑계를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핑계를 댈 일들이 참 많죠.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되는 이런저런 핑계들을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핑계의 다른 말은 자기합리화다. 예, 자기합리화. 그러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곡된 자기사랑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못 왜곡해서, 예, 현재의 내 모습이 어쩔 수 없었다. 예, 뭐뭐 때문에, 뭐 이런 거잖아요. 현재의 나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자기 합리화가 핑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배운, 핑계와 관련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배운 저의 교훈입니다. 이 핑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리적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나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20년 전에, 21년 전이죠.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에메랄드를 도전할 때, 아시겠지만 에메랄드가 되려면 새 계열에서 플래티늄 이상의 리더가 배출이 돼야 되고, 그 일이 한 회계년도에 일어나야 되죠.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그 일을 해냈는데, 세 번째 레그, 약한 레그와 함께 제가 실버에서 그 레그가 플래티늄까지 가면 제가 에메랄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한번 같이 그 우리 파트너와 함께 같이 차를 타고 지방 공원을 갔다가 심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뒷차에 아주 강력하게 추돌을 당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어디가 부러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차가 폐차될 정도고 뭐 고속도로 사고니까. 그랬는데 저와 제 친구가 둘이 입원을 했는데, 저는 그 상태에서 그 친구가, 우리는 둘 다 직장인이자 IBO였거든요. 직장을 다니는 IBO였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핑계대고 직장 안 나갈 수 있잖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죠? 그리고 또 근데 그 핑계를 댄다고 해서 마감이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의 마인드와 셀러리맨의 마인드가 상충했을 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사고가 나고 제가 더 운전을 했는데, 그 친구는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는 걸 선택을 하고, 저는 퇴원을 해서 마감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회계년도에 에메랄드를 마감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뭐뭐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쳐서 차가 폐차가 돼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나를 발전시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꼭 아메이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할 때, 그랬을 때 그게 나에게 이게 나를 발전시키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를
냉정하게 지켜보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애티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성장을 원한다면 핑계와 결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e Magic of Thinking Big.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룬다 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죠. 또 다른 제목으로는 뭐 리더의 자기암시법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 성공학 도서 중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이.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룬다. 거기에 도입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흔한 네 가지 형태의 핑계병. 그냥 핑계라고 하지 않았고요. 핑계병이라 그래서 핑계가 병이라는 거예요. 예. 보통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되는 네 가지 핑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건강, 몸이 아프다. 예, 건강이 핑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지능,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서, 예, 요걸 이제 핑계를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혹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두 가지 다 핑계라는 것이죠. 네 번째를 운수로 뽑았습니다. 운수.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뭘 해도 잘 안 풀려. 예. 그러니까 그 일은 누구나 특정한 사람만 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20년 전에 제 교통사고의 예는 뭡니까? 건강에 해당되는 거죠. 사고가 나서, 다쳐서 해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 달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병원에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마감을 못했다라고 핑계는 낼 수 있지만, 그 핑계가 나를 성장시키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가장 흔한 핑계병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메이 사업하고 같이 접목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메이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핑계들을 사람들이 대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이가 어리다? 혹은 나이가 너무 많다. 이거 어디 가나 다 있는 것 같아. 그죠? 나이 탓을 하시는 분 많습니다. 또 시간이 없다, 바쁘다 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나 그거 할 시간 없어, 내일 하기도 바빠. 예.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돈이 없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지금 나오는 예들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그냥 현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겠대요. 아니, 돈이 없으니까 해야지.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대. 아메이 사업 하려면 돈 좀 있어야 된대. 그런 사람들 제가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좀 키워놓고. 우리 좀 전에 발표하신 우리 박인환 사장님은 독수리 오형제 엄마잖아요. 아이 5 키우면서도 잘 해내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핑계를 대는 거죠. 아이는 엄마를 원하지 않는데 엄마가 아이를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아는 사람이 없대. 근데 막 결혼식 할 때 보면 막 하객 100명씩 모으고 하잖아요. 그쵸? 아메이 알릴 사람은 없는 것이죠. 또 뭐라 그래요? 못 판대요. 남한테 절대 못 판대. 자기는 잘 팔 자신이 없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자, 미국 왔더니 자기는 영어를 못해서 아메이를 못하겠대.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못하니까 하셔야죠, 아메이를. 근데 영어 못해서 아메이를 못하겠대. 아메이 하려면 영어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핑계가 Y로 바뀌는 순간이라 그랬죠. 이거의 풀 센텐스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을 핑계가 아메이 사업을 해야 하는 Y 아메이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뭐 한다? 성장한다. 예. 우리가 내 앞에 쫙 나열되어 있던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핑계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Y가 되는 순간이 와요. 나 이것 때문에 해야겠어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 처음부터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을 쌓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그것들을 한번 반전시켜 보시죠.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예, 하지 말아야 될 핑계가 아니라 나이가 어리니까요, 하셔야 됩니다. 1살이라도 어릴 때 해놓은 게 좋은 게 아메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어릴 때, 1살이라도 어릴 때 스타트해서 빨리 성공하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리면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아니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우리는 이제 어차피 100세 시대를 살아가요. 어차피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길게 사셔야 되는데, 나이 탓하고 나머지 삶을 그냥 사시겠냐고. 차라리 생각을 바꿔서 내 나이가 어땠어?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하고 도전하는 우리 리치 패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다, 바쁘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메이를 하셔야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시간 없는 사람들은 백수였습니다. 예, 흰손 백수분들 백수분들 일이 없는 거죠. 이분들은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백수니까 어때요? 주변에서 이것저것 시키죠. 그죠? 그래서 자기 시간에 주도권이 없는 사람들이 시간이 바쁘더라고요.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저는 나이도 어렸고요. 20대 중반이었으니까 나이가 어리다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 애들 가르치면서 아메이를 서드 잡으로 시작했던 사람이라 저는 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간의 주도권이에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오거나이즈해서 쓰느냐. 예. 남한테 맞춰서 내 시간을 이리저리 빼앗기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의 주도권을 갖는 것. 그 훈련이 쌓여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의 자유를 얻게 되죠. 예, 저희처럼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24시간을 내가 오거나이즈해서 내가 달력의 빨간색을 내가 원하는 대로 칠할 수 있는 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도 있고 내가 남들 일할 때 놀고 싶으면 놀 수 있는 그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메이의 성공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없고 바쁜 것이 사실은 Y 아메이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예.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사는 걸 세상 탓으로 돌리는 사람 굉장히 많죠. 예. 막 나라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막 이런 분도 되게 많거든요. 다 내 탓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다 나의 선택의 결과인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거나 내가 일을 안 했거나 현재 나의 모습은 내가 지나온 삶에서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건 아무런 익스큐즈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장담코 말씀드리지만 2013년에 제가 미국에 올 때 정말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랑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없는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했는지 저는 저보다 더 열악한 사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만나봤습니다. 하다못해 단돈 1, 2만 불이라도 쥐고 미국으로 오지 빈몸으로 와서 예, 한국의 식구들 먹이 살려가면서 아메이 한 사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건 정말 쓰잘데기 없는 핑계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아이들 키우고 나서 아닙니다. 아이들 더 크기 전에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어제 미리 준비해 놨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SNS에서 어떤 리더가 쓰신 글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공유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분 댓글에다 그렇게 제가 썼어요. 오늘 우리 미팅에서 공유하고 싶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가 예, 어린아이 둘을 키우면서 엄마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께서 쓰신 글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하는 엄마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바람 불면 쓰러질까 걱정하면서 전전긍긍 육아하던 엄마였거든요. 일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에게 맡기고 엄마 자리의 공백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매우 불편했지만 조금 멀리서 바라보니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더라고요. 울보 엄마보다 잘 적응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는 한 뼘 성장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엄마 되기 있잖아요. 그냥 딸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처럼 살고 싶다는 딸의 이야기 듣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요. 제가 이거 읽다가 제가 요즘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누고 싶었어요. 즉 비록 제가 이 남자 톤이고 사투리 영향이 있어서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따님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 보통 보면 SNS에 사진만 드립다 올리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긴 사연인데 이렇게 딱 읽으면서 제가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게 엄마의 힘이다. 예,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지금 되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우리 엄마들한테, 우리 부모님들한테 더 많은 거를 필요로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을 fully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기반을 갖춘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또 아는 사람이 없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셔야죠. 사람을 사귀어가면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전혀 이유가 되지 않고요. 정말 저와 제 아내는 미국에 친인척 한 명도 없이, 친구 하나 없이 여기서 새로 시작해서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 핑계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남한테 못 팔고 잘 팔 자신이 없다. 다 마찬가지죠. 아메이는요, 사실은 프로 세일즈맨의 집단이 아닙니다. 애용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개인 매출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은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의 전달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그 진입장벽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아메이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제품을 전달하는 방법이거든요. 써본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베이스는 뭡니까? 내가 나한테 파는 거야. 제일 먼저. 남한테 못 팔아. 왜? 남은 설득해야 되잖아요. 남한테는 처음엔 내가 설득해야 되는 게 자신이 없는 거지. 근데 내가 나한테 파는 건 내 주머니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용자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부터 쓰고 써보고 좋은 걸 자랑하는 사업. 그래서 정말 잘 파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 잘 파는 건 좋긴 좋겠죠. 잘 팔 수 있으면 좋지만 잘 팔진 못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도 잘 못하는데 뭐 얘기하면 얼굴 빨개지는 사람인데 아메이를 어떻게 했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워낙에 달변이고 워낙에 잘 팔고 하는 사람이 하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저러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뎁스가 안 내려가요. 소비자가 아메이는 어떻게 해야 성공해요? 아메이는 잘 팔아야 성공. 파는 거로만 드립다 해봐가지고 다이아몬드 절대 될 수 없죠. 뭐예요? 내가 알린 그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해서 그 소비자가 나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어떨 때 바뀌겠어요? 이 바뀔 대상도 자신이 있을 때 바뀔 거 아니에요? 어떤 자신이에요? 저 정도는 나도 하겠네. 저 정도는 나도 하겠네. 내가 쓰는 거 바꿔 쓰는 거 450가지 생필품 난 무조건 아메이 거로 다 바꿔. 그거부터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핑계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핑계를 Y로 바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영어를 못하십니까? 영어 못하시니까 아메이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가 능숙지 않다는 얘기는, 미국에 살면서 영어가 능숙지 않다는 얘기는 평생을 미국 땅에서 마이너리티로 살다 간다는 뜻입니다. 저도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사람들한테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메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뉴 다이아몬드가 돼서 저희가 스피치 했을 때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었는데 이경민 다이아몬드가 5분하고 제가 20분 했어요. 저보고 한을 풀어보래. 20분 동안 스피치 하래. 제가 20분 스피치 준비하는데 20일 걸렸어요. 한국말로는 한 스피치 한다는 이용욱이가 영어 스피치 20분 준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면 안 상하게, 안 부끄럽게 만들려고, 우리 팀들, 우리 스폰서 저거밖에 못하나 소리 안 들으려고 제가 20분 스피치에 20일 준비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스피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 못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메이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미국의 전체 인구의 한국 출신 사람 1%도 안 됩니다. 근데 마켓 쉐어는 어떻습니까? 한국말로 카탈로그가 나오고요. 한국말로 에듀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한국말로 리소스 센터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맨파워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인당 경쟁력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요. 언제? 그 출발이 언제라고요? 그 출발이 그 핑계를 Y로 내가 바꿔서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나감에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그 수많은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 앞에 같이 놓여있는 그 수많은 핑계거리들을 전부 다 Y로 바꿔가지고 나는 아메이 사업으로 기필코 성공하고 말겠다라는, 그렇게 결단하고 도전해서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